자, 이어서 이영주 서울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모시고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저희가 좀 자세히 분석을 해서 이번 산불의 원인 그리고 또 현재 상황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산불이 어제 난 게 지금 정확한 원인은 나오고 있지 않은데 네. 지금 어제 오전 11시 17분에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이게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이 삽시간에 이 산 정상 쪽으로 번지게 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산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발생한 이후에 빠르게 확산되거나 또 피해 범위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의 위험성이 증대되지만 사실은 이 원인적인 부분들을 밝히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번 화재도 사실은 뭐 원인에 대한 부분들은 당장 지금 저 확산을 막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추후에 확인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실질적인 원인을 밝히는 쪽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지역에 화재가 발생할 당시 또 그 이전 이후로서 건조주의보 또 건조경보 그리고 또 매우 강한 강풍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작은 화재가 이렇게 대형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충분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저께 당시에 어떤 기후적인 요건 이런 것들이 산불 또 그리고 인근 지역으로 굉장히 급속하게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거의 하루 정도 지났습니다만 거의 10km 이상 이렇게 이제 화재가 확대되는 어떤 주요한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그러니까 됩니다. 처음에 시작된 그 불씨가 어디서 어떤 원인으로 됐느냐 그건 알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빠르게 확산하게 된 데는 건조 상태 예. 그리고 강풍의 상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맞습니다. 최근에 이 지역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거의 50년 만에 가장 극심한 이런 건조한 상태 이런 것들이 예. 유지가 됐다고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요인이 좀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북 울진에 이어서 그 강릉 그리고 영월에서도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뭐 가장 산불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된다고 하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비화라고 해서 이제 불티등이 날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과정들도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번에 이 강릉 지역의 화재는 상당히 좀 이격거리가 꽤 됩니다. 그래서 예. 단순 비화로서 이런 부분들이 또 화재가 더 확대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다만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지역 전체가 굉장히 강한 바람과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느 지역에서라도 작은 불티가 대형화될 수 있는 가능성, 한마디로 조건이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무엇인가 점화원이 있었다면 또 다른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지금 확인은 안 됩니다만 강릉 지역 같은 경우도 이를테면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건조하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나무라든지 수풀에 뭐 마찰 같은 경우에도 예. 쉽게 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또 뭐 사람들이 이제 산에 가면서 여러 가지 실화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 강원도 일대 지금 화재가 발생한 이 지역 전체는 작은 불티 하나라도 사실 바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필요 충분한 조건들이 이미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런 다른 유사한 화재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진화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전해 주시죠. 예, 지금 어저께 야간까지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 소방 헬기 한 40여 대 그리고 또 소방대원들이나 기타 인원들이 한 700명 정도 네. 현장에 투입돼서 진압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야간 상황에서는 사실 소방 헬기의 운용도 어렵고 네. 또 사실은 인력에 의한 적극적인 진압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어제 밤 사이에는 사실상 적극적인 어떤 화재 진압이라든지 확대 방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아침에 해가 뜨면서부터 다시 이런 진압 활동이 이제 재개가 됐는데요. 네. 지금 현재 알려진 대로는 올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소방 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50여 대, 57대 정도 지금 현장에 투입해서 적극적인 진압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예. 또 알려지고 있고요. 네. 또 여기 현장 투입 인원들도 약 한 1,300여 명, 또 이후에는 아마도 더 확대가 돼서 네. 적극적으로 아마 인력에 의한 화재 진압도 동시에 병행될 예.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이 이제 해가 떴기 때문에 네. 진화 작업 상황이 좀 달라질 거다라고 말씀을 네,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좀 기대를 갖고 있어봐도 되겠습니까? 날이 밝으면서 더 진화 작업은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예, 뭐 바람이라든지 이런 변수들이 크지 않다면 정상적으로 진압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조금 더 빨리 화재 진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근데 현장에서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장의 이제 바람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한 5m/s 정도 이 정도 초속 예. 5m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은 진화 작업에는 바람 상태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지나는데 뭐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예. 일반적으로 진압 활동을 하는 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화재 현장 중심, 그러니까 화재가 강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순간이나 그 지역의 이 강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순간 풍속 같은 경우는 한 19m/s까지 나온다고 해서 네. 이러한 경우라면 사실은 적극적인 진압이 좀 제약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다른 조건보다는 바람의 상황이라든지 또 화세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진압에 대한 효과성이나 진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가능하고 예. 있습니다. 여전히 바람도 꽤 강한 상태고 예. 건조한 상태고 예, 이런 맞습니다. 좋지 않은 컨디션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는 물론 지금 중대본과 소방당국이 전략적으로 지금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진화 작업을 해야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확산이 되면서 물론 산불을 빨리 진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산세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또 확산이 되면서 주민들이라든지 또 기반 시설에 대한 어떤 위험성들이 이런 것들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인명 안전에 대한 부분, 대피에 관련된 부분들 신경을 예. 써야 되겠고요. 또 이런 부분에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를테면 여기 이제 LNG 기지라든지 또 원전이라든지 이렇게 주요 시설에 대한 방호 중심으로 일단 소방력을 동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산불 진압 측면에서는 사실상 인력을 많이 투입한다 하더라도 산세가 험하고 또 화세가 강한 경우에 사람이 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화세가 강하고 화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저지하는 방어선을 구축하는 이런 부분들은 소방 헬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진압을 하고 네. 대신에 이미 이제 화재가 지나간 이후에 이미 소실된 부분에 대한 잔불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방 인력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해서 재발화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해서 다른 쪽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부분들을 차단해 나가는 이러한 부분들을 병행해 나가면서 산불을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울진에서 일어난 산불이 한울 원전 인근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는데 다행히 거기에 대한 불길은 좀 잡혔다 이런 네. 소식도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쪽은 좀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어제까지는 화세가 굉장히 급격하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네. 그 경로상에 이제 이 원전을 지나갈 가능성이 있었어서 상당히 좀 예의주시를 했었는데요. 네. 밤사이 여기 이제 소방력들도 방호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충분히 한 상태고 다행히 이쪽 부분까지 직접적인 어떤 이제 산불의 영향 범위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도 좀 조심스러운 거는 혹시라도 꼭 산불이 직접 미치지 못하더라도 비화되는 다른 화재, 주변으로 뭐 불티가 날려서 인근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을 대비해서 주변에 대한 부분들의 경계라든지 화재 예방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곳이 바로 삼척에 위치한 LNG 생산기지인데요. 네. 이쪽은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지금 삼척 부분들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대부분은 이 LNG 기지 같은 경우는 바다 쪽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직접적으로 산불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부분의 어떤 화재 위험성 이런 부분들로는 조금 더 네. 어느 정도 좀 배제돼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 자체가 뭐 이를테면 직접적인 산불이 연결되진 않더라도 주변 지역에서 다른 화재로 이어지면서 혹시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의 방호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네. 아마도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력들 또 추가되는 이 소방력들은 이러한 시설들에 혹시라도 화재에 노출됐을 때 어떤 진압이라든지 또 예방적으로 이런 부분들 주변에 대한 어떤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종합해서 정리해보자면 한울원전이라든지 지금 LNG 생산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협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좀 안전거리가 확보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뭐 안전거리가 확보됐다 딱 단정적이긴 어렵지만 네.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기상 조건이 아주 악조건으로 변하지 않는 한 예, 맞습니다. 이 그리고 두 곳은 어느 정도는 예, 안전하다라고 그리고 또 봐요. 물리적으로도요. 사실은 이제 산림이 계속 연속적으로 돼서 연속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이 도시라든지 또 인근 시설이라든지 도로로서 어느 정도 이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직접적인 피해 영향 범위로 보기는 조금 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예, 생각이 됩니다. 원전이나 뭐 LNG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워낙 그 주변에 예, 파장이 파고-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재차 한번 다시 여쭤봤고요. 네. 원전 LNG 얘기 조금 더 해보면 그 주변에 계신 주민들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민들이 좀 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그런 부분 없겠습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 게요. 사실 이제 산불 자체도 문제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런 산불로 인해서 또 피해를 입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사실은 뭐 굉장히 불안하시기도 하겠지만 또 예. 화재 예방에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특히 그 있고요. 불길 주변 주민들 뭐 물론이거니와 예. 이런 원전이나 LNG 기지 주변에 계신 분들은
또 더 큰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방당국이나 정부 당국에서 그 지역의 위험, 물론 위험에 대비하라고 하는 부분,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정보를 알려드릴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너무 위험을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안해서 더 이런 위험에 또 심리적으로 또 불안한 그렇죠.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재 진행 상황이라든지 또 화재 진행 상황에 있어서 지금 현재 원전이나 LNG 기지가 어느 정도 안전한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들 정보를 충분히 알려드리는 것도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또 예.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모를 또 이제 화재가 확대되거나 위험 상황이 됐을 때 대처 요령 혹은 또 아하. 이를테면은 대피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네. 부분들의 안내도 지역 정보로서 계속 제공이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위급한 상황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대처 요령 같은 거 그런 거는 아마 이 소방당국이나 중대본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 주민들한테 이렇게 빨리 전달을 해주나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렇게 뭐 휴대전화라든지 주변인을 통해서 그 대피법을 전해드려야 되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재난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해당 지역에 가장 필요로 하고 또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제공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방송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네.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현장의 화재 상황들이라든지 또 위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각자들 예의주시하면서 그런 상황들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필요하다면 지역의 방송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예.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조치하게끔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원전이나 LNG 생산기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또 막대하기 때문에 소방청에서는 대용량 방사포 시스템을 네. 배치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그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큰 불의 경우에는 작은 이제 이 소화 수원으로 여러 번 끄는 것보다 네. 강한 물로 한 번에 끄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소방 헬기들이 계속 물을 퍼서 날라서 거기서 이제 주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네. 작은 소방 헬기가 여러 번 가서 물을 뿌리는 것보다는 네. 대형 헬기가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뿌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효과적이겠죠. 네. 그래서 화재를 진압할 때 대형 방사포의 원리도 일반적인 소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관창이라든지 이런 주수할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한 용량의 또 강한 압력의 이런 이 소화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효과적인 소화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장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방사포를 배치하긴 했습니다만 적극적인 화재 진압의 어떤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네. 화재가 오기 전에 살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이제 주수를 통해서 예방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불을 만약에 산불이 닥쳐서 여기가 위험 범위가 됐다면 사실 방사포로도 화재 진압이 사실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의 방호적인 조치나 예방적인 조치로서의 어떤 기능들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뉴스 중에 추가적으로 분석해야 될 내용 들어오면 또 교수님 모시고 좀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